저는 이강민입니다. 40년 넘게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살아온 전통 가구 장인이죠. 오늘은 제 딸 이가을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한식당 미라곤에 앉아있자니 베이지색 작업복을 입은 제 모습이 괜히 초라해 보였어요. 상견례 상대는 박성건설 회장 박성철과 그의 아내 최수연. 명품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를 찬 그들의 모습이 화려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꼈죠. 그들의 시선이 제 낡은 작업복과 굳은 살 박인 손을 훑어보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이가을의 아버지 이강민입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박성철의 반응은 차갑더군요. 억지로 짜낸 듯한 미소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최수연은 아예 고개도 제대로 숙이지 않았어요. 그 옆에 앉은 아들 준영의 얼굴이 빨개지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제 딸 가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박성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구 만드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에 가을이의 젓가락이 떨렸어요. 준영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박성철은 계속했습니다. 우리 준영이는 박성건설 이사거든요. 앞으로 부사장이 될 사람이고. 그런데 상대 집안이. 최수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이에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40년 넘게 매화당이라는 제 공방에서 묵묵히 일해왔어요. 제가 만든 가구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그 가구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그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가을이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아버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래도 저는 담담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박성철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집에 가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가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미안해요. 준영이 부모님이 너무 심했죠.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준영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과연 준영이라는 청년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 거라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시간이 모든 걸 보여주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재현이었어요. 회장님 내일 공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중요한 보고 사항이 있어서요. 재현이는 오래전부터 제가 만든 작품들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미술품 경매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조력자죠. 내일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궁금하더군요. 다음날 아침 제 공방 매화당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무향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가구들을 만들어 왔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깎아낸 나무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오전 10시쯤 김재현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흥분이 가득하더군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재현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제 서울국제미술품 경매에서 회장님이 제작하신 비단꽃살 창호가 2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20억.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작업했던 그 창호가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렸다니요. 사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작품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누가 가져갔나요? 일본의 유명한 전통 건축가입니다. 한국의 전통미를 자신의 작품에 담고 싶다고 하더군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갔다니 다행이었어요. 제가 만든 창호가 또 다른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겠죠. 재현이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한솔투자자문의 수익률도 나왔습니다. 전통 한옥
펜션과 문화재 복원 사업 투자에서만 2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한솔투자자문. 겉으로는 제가 전통 가구나 만드는 장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보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어요. 전국 곳곳에 한옥을 복원하고 전통 공예 기술을 보존하는 일들 말이죠. 회장님, 그런데 따님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현이는 제 가족사까지 신경 써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상견례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격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재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알려줄 필요는 없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제가 누구든 상관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40년 동안 이 나라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작업복을 입었다고 해서 무시당한다니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제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준영이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실례를 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부모 마음이야 다 그런 거 아니겠나. 가을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재현이가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하지만 부모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재현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준비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준영이가 진짜 제 딸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좋은 조건의 결혼 상대로만 생각하는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가을이가 공방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준영이 부모님이 만나자고 해요.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대요. 그래? 좋은 일이네. 하지만 저는 예상했어요. 아마 더 강하게 반대할 거라고 말이죠. 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침울하더군요. 아저씨, 죄송해요. 부모님이 완전히 반대하세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반대하시던가? 아버지가 저에게 조건을 내셨어요. 지금 진행 중인 한옥, 펜션 리조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부사장 자리를 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요. 한옥 펜션 리조트. 흥미로운 프로젝트네요. 제가 평생 전문으로 해온 분야잖아요. 그 프로젝트가 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고급 펜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투자 규모가 500억 원 정도 되는 대형 프로젝트고요. 500억이라 꽤 큰 규모네요. 그런데 박성건설이 그런 프로젝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전통 한옥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준영아, 그런데 너는 가을이와 결혼하고 싶은 게 맞지?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죠. 사랑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시니까. 당분간만 좀 기다려달라고 가을이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부모의 반대 따위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분간 기다리라니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말인가요? 저녁에 가을이가 집에 와서 울고 있었어요. 아빠, 준영이가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해요. 부모님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까요. 가을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뭘 하든 상관없을 거야. 너를 포기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하지만 준영이를 사랑해요. 알아. 하지만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란다. 그날 밤 김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박성건설에서 한솔투자자문의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한옥, 펜션 리조트 프로젝트 투자 관련해서 협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박성철 회장이 직접 오겠다고 해요. 이거 참 재미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며칠 전에 저를 격이 다르다고 무시했던 사람이 제가 운영하는 투자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다니요.
언제 오겠다고 하던가요? 내일 오후 2시에 한솔투자자문 본사로 오겠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준영이와 박성철의 진짜 모습을 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과연 제 딸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말이죠. 재현아, 내일 미팅 준비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한솔투자자문 회장이라는 건 미리 알리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특히 제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의 말이죠. 다음날 아침 가을이가 더 우울해 보였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준영이 부모님이 정말 심하게 반대하신대요. 제가 준영이한테 집만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미어졌어요. 40년 넘게 키운 딸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가을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란다. 아버지는 네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든 상관없어. 다만 그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가 중요해. 준영이는 저를 사랑해요. 그럴까?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 반대 때문에 너를 피하려고 할까? 가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마음속으로도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지켜볼 거야. 준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오후 1시 한솔투자자문 본사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입던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한복을 입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왔거든요. 재현이가 마지막 브리핑을 해주었어요. 박성건설의 재무 상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번 한옥 펜션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겠네요. 맞습니다. 박성철 회장이 직접 오는 것도 그 때문일 거예요. 이 시정각 박성철이 도착했습니다. 명품 정장에 번쩍이는 액세서리를 한 모습이 며칠 전 상견례 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절함이 가득했거든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제가 나타나자 박성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이강민 씨? 안녕하세요, 박성철 회장님. 저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성철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저는 한솔투자자문의 회장입니다. 그 순간 박성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며칠 전에 자신이 격이 다르다고 무시했던 사람이 자신이 간절히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회사의 회장이라니요. 이게 어떻게? 앉으세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박성철은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어요.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격이 다르다고 하셨죠? 그건. 저는 제 딸이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받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 작업복만 보고 판단하셨죠. 박성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씁쓸했어요. 며칠 전에는 그렇게 거만했던 사람이 제 정체를 알자마자 이렇게 굽신거리다니요. 박성철 회장님, 저는 전국의 전통 한옥 보존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후세에 전하고 싶어서요. 네네. 저도 그런 뜻에서 한옥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전통을 무시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분께는 맡길 수 없을 것 같네요. 박성철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면 자신의 회사가 위험해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가을이와 당분간 만나지 말기로 했어요. 부모님 설득이 쉽지 않아서요. 전화를 끊고 박성철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걸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철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딸을 가족으로
맞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성철 회장님, 저는 40년 동안 전통 가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솔 투자자문을 통해 지난 20년간 전국 400여 곳에 한옥을 복원했어요. 문화재 보존 사업에만 3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박성철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전통 가구들은 현재 국립박물관과 해외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작년 한 해에만 제 작품들이 총 15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분이셨다니.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회장님께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셨을 뿐이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한옥 펜션 리조트 프로젝트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전통의 가치를 모르는 분이 과연 제대로 된 한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박성철이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그때 재현이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긴급한 연락이 있어서요. 재현이가 귓속말로 알려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박성건설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회사가 부도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철 회장님, 사실을 말씀드리죠. 저는 다시 앉았어요. 회장님의 회사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큰일 나시죠. 박성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그건 어떻게?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프로젝트예요.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며칠 전에 제게 하신 말씀들 기억하시죠? 격이 다르다고, 체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식했어요. 무식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한 게 문제예요. 박상철이 완전히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제 딸 가을이를 상처 준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이가을 양을 진심으로 며느리로 모시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 정체를 알고 나서 하는 말씀을 어떻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박성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위선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회장님 아들 준영이는 지금 제 딸에게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부모님 설득이 어렵다면서요. 그건 진짜 사랑한다면 부모 반대쯤은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성철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과 아들의 진짜 모습이 모두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박성철이 나간 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재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다만 제 딸이 상처받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준영이라는 청년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가을이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빠, 준영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해요. 부모님이 너무 강하게 반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가을아,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는 마라. 하지만 아빠, 전 준영이 부모님이 싫어요. 아빠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딸이 제 편을 들어주니 고마웠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다음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준영이었습니다. 아저씨,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시간 후 준영이가 매화당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아버지가 한솔투자자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한솔투자자문 회장이신 줄 몰랐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건가? 준영이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지? 제가 가난한 가구 장인일 때는 당분간 기다리라고 하더니 큰 회사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 찾아온 건가? 준영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속마음이 들켰거든요. 준영아, 솔직히 말해봐. 너는 우리 가을이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네,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부모 반대 때문에 피하려고 했을까? 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바보가 문제가 아니야. 진심이 없는 게 문제지. 그때 가을이가 공방으로 들어왔어요. 준영이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영 씨, 여기서 뭐 해요? 가을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가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 이제 우리 부모님도 반대 안 하실 거야. 가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준영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가을이가 막았어요. 준영 씨, 저를 정말 사랑했다면 제 아버지의 겉모습 따위는 상관없었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분이에요. 가을아, 제발. 이제 그만 가세요. 준영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가을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한 거죠. 그래, 잘했어.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며칠 후 재현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장님은 한옥 펜션 프로젝트를 진행할 새로운 업체를 찾았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정우진이라는 젊은 건축가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전통 건축 전문가인데 무엇보다 회장님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정우진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가을이와 같은 대학 출신인가? 맞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선배였다고 하더군요. 흥미로웠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더군요. 일주일 후 정우진이 매화당으로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의 단정한 청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자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회장님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옥 펜션 프로젝트 이야기 들었어요. 정우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통의 본질은 절대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박성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은 단순히 옛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철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평생 가져온 생각과 똑같았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혹시 이가을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정우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내 대학 후배였어요. 정말 훌륭한 건축가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예전부터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분과 연애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이 청년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최근에 헤어지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음이 아프실 텐데 제가 감히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우진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제 딸이에요. 정우진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가을이가 회장님 따님이셨군요. 그럼 더더욱 제가 감히. 왜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님 같은 분의 따님이시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우진 씨,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그날 저녁 가을이에게 정우진 얘기를 꺼냈어요. 정우진 선배요. 학교에서 정말 유명했어요. 실력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소문났었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아빠, 전 아직 준영이 생각 때문에 그냥 선배로서 만나보라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가을이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정우진과 가을이가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재현이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정우진이 가을이를 정말 배려심 깊게 대했다고 하더군요. 가을이 양이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정우진 씨가 잘 위로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정우진 씨가 회장님에 대해서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통을 지키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가 해온 일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과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집에 왔거든요. 아빠, 정우진 선배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떻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아버지의 작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이거든요. 제가 바라던 모습이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 말이죠. 어느 날 정우진이 매화당으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가을이를 정말 좋아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을이 마음은 어떤가요? 아직 확답은 안 주셨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우진의 눈빛이 진실했어요. 준영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정우진 씨가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평생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가을이와 정우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어울렸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정우진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을이가 환한 미소로 집에 와서 말해줬습니다. 아빠, 정우진 선배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뭐라고 답했니? 좋다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제 마음도 흐뭇했어요. 드디어 제 딸이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턱시도나 정장 대신 평소 입던 베이지색 작업복을 입기로 한 거예요. 아빠, 정말 작업복 입고 가실 거예요? 가을이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아버지 모습이니까. 하지만 하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모습을 의아해했어요. 신부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정우진의 부모님도 와 계셨는데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가 누군지 알고 나서는 깊이 인사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더군요. 정말 멋지십니다. 진정한 장인의 모습이네요. 정우진의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가을이가 정우진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축사 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신부 아버지 이강민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평생 이 작업복을 입고 나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행동에 있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 가을이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를 이해해주는 사위를 얻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속에는 박성철과 최수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박수를 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식이 끝난 후 정우진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진심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셔서요. 앞으로 가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정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다. 진심을 아는 사람에게 내 딸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신념이 옳았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었거든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이 모든 게 증명된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화당을 들렀어요. 40년 동안 함께해온 나무들과 도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가치를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겠죠. 저는 이강민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장인이자 진정한 가치를 아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